이번 강의 시간에는 학부모하고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온라인 수업 상황이 되고 또 대면 수업 상황이 되어도 사실 그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쉽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온라인 수업 상황은 그렇게 익숙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상황을 학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또 협력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실제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그 온라인 수업 상황이 되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부담이 다 나에게 온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좀 당연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 협조해 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마다 차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협력을 잘 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학부모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어디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그 주제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스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학부모님은 협력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나의 수업과 생활 지도에 대해서 좀 평가하시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많이 느껴지십니까? 협력자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는 학부모님도 있고 평가자이신 것 같아 이렇게 좀 떠오르는 학부모님도 있고 그러시죠. 어떤 형태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사실 온라인 수업 상황에 대해서 수업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학부모님도 보고 계실 텐데 그래 매번 매 시간 공개 수업이네 이 부담이 가장 크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집에서 콘텐츠로 제작을 하든 줌으로 하든 옆에서 학부모님도 같이 보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경직되기도 하고 표정도 좀 굳어지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훨씬 조심스러워지고 많이 그러시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이제 강의를 찍으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지기도 하고 경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 시간 이제 그렇게 같이 보고 계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매 시간 수업을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늘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수업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다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있으시죠?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잘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또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다양한 자료가 등장하는 수업이어야 되겠지? 또 요즘에 컨텐츠들이 얼마나 화려한 게 많아? 그런 정도의 그 기술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닐까? 또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게 잘 안 느껴지면 어떡하지? 등등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피곤해진다고 할까요?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학부모님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자체보다 그 내용에 반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듣고 집중하면서 듣고 있다면 아마 그 내용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스님 수업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수업 그것이 곧 부모님들도 좋아할 수 있는 수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부모님도 같이 듣고 계실 텐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설명해야지 이것보다는 맞아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거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죠? 제가 최근에 만났던 선생님 중에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서 책을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온라인상에서도 해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 봤거든요. 그렇게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의 강점을 드러내주는 거.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점. 그런 것을 녹여서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훨씬 수업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갖게 되는 매번 하게 되는 그 공개 수업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초점을 부모님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업 장면에서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집에 계신 부모님보다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아이들과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학부모님이 보시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 상황에 들어가고 또 집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지도를 해야 되는 영역이 그냥 뭐 이렇게 좀 챙겨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수업이나 학습 상황까지 지도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아마 스님들에게도 불평, 또 때로는 하소연,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한 어떤 상담, 이런 형태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럴 때 어떤 원칙이 있으신가요? 한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감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된 부분을 표현하면서 이야기 시작하기. 그리고 현재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은 아이들 잘못도 아니고 학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 잘못도 아니고 온라인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온라인과 대면 상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 줘야 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공감대는 뭘까요? 그렇죠. 온라인 수업 상황이 갖는 그 특징입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아이들의 특성, 수업 상황의 특성, 그리고 학교의 특성을 많은 학부모님들은 생각만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실제로 해나가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까요? 표면상 아주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도 학부모님에 따라서는 매우 다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띄울 때 우리 아이가요 왜 이렇게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수업을, 이렇게 언뜻 들으면 나보고 좀 수업 좀 잘하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언뜻 착 처음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날 비난하시려고 하는 건가? 근데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받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주 비슷하게 들리고 또는 표면적으로는 뭔가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게 되면 그 안에 그 학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공감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부분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도 공감 자체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떨까요? 때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갑작스럽게가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셔야만 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닥쳐서 얘기를 하면 참 힘들지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을 보면 미리미리 미리미리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온라인이라서 과제가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님 보시기에는 좀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속상하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또는 학교에서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을 좀 미리미리 알리고 소통하고, 문자나 메일이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잘 안 돼서 그것을 쌍방향으로 모이세요, 뭐 줌으로 같이 만나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협력을 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오히려 그 이후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훨씬 대처가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셔 주셨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사실 이 큰 원칙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원칙들을 가지면서도 잘 안 될 때에는 조금 사안별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안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스님에게도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얘기들이죠. 그리고 아마도 스님에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그 절반 이상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해주시고 또 일정 부분은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 줄 필요가 있는 얘기들인데요. 제일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먼저는 생활 습관에 대한 염려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편인 것 같죠. 온라인 수업이 되니까 인터넷 사용 규칙뿐 아니라
집에 보통 인터넷 사용 규칙이 있잖아요. 게임은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그죠? 하루에 사용 시간은 얼마, 이렇게 규칙을 세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핸드폰도 그렇고, 인터넷 사용 시간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아이들이 보내게 되면서 그런 규칙들이 전부 무너지고, 그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선생님의 스타일이 덧붙여져야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냥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만 제가 한번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건 어떨까요? 제일 처음 시작은 인터넷 공간이 어른들도 참 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인터넷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뭔가 서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있다든가, 그죠? 분명히 처음에는 수업자를 찾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재밌는 동영상을 막 보고 있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그 인터넷이 갖고 있는 마력이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다 힘들어요 하는 그 공감대를 부모님이 가지시는 그 출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실 어른도 참 힘들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녀와 맞서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맞서는 순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얘들아, 정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지. 엄마도 또는 아빠도 또는 선생님도 이 진짜 한번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이 문제 진짜 어렵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 진짜 계속하면은 숙제도 못하고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영 헤어나기가 어렵지 않냐? 이제 이렇게 협력관계 이렇게 마련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아이와 이야기가 하기가 힘들고 선생님도 아마 학생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솔직하게 얘기도 안 하거든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요 늘 공부할 때만 인터넷을 들어갑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전혀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만 조절도 가능하죠. 그래서 공동전선을 만들고, 근데 할 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니? 이렇게. 그래서 좀 아이가 크다면 함께 규칙을 정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함께 정하는 규칙이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정하면서 저는요 절대 수업 시간 외에는 인터넷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맞아. 선생님이 원하는 게 그거야. 엄마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만약 규칙을 정하려고 하신다면 말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그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현실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절대 학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매일 아이들과 봐야 하는데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갔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것이니까 그 있는 동안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지도도 안 될 뿐더러 선생님과의 협력 관계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하고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될까요? 나도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있는 아이랑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게 그죠?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랑 갈등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아이 입장에서 아이와 같은 편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주 필수입니다. 그럴 때 감정 조절이 살짝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좀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실 과제를 내주셔야 온라인 수업의 경우 제대로 학습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하시는 선생님과 학교 입장에서는 과제가 아주 필수입니다. 그리고 개학한 이후에 학습 결손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본적인 그 평가를 위해서도 과제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과제가 각 과목마다, 각 선생님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 과제 안 했다는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요. 아유, 왜 안 했지? 이렇게. 그리고 말을 저는 했는데 안 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학교에서 오는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거 내 숙제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과제에 시달려야 되지? 그 염려를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가 진짜 이렇게 그 과제를 잘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난 이제 과제 안 할래요.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또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럼 이제 과제 안 해줄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쵸? 그렇다고 과제를 그래도 시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죠?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대부분의 그 과제가 아주 어려운 과제를 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대부분은 수업의 내용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과제를 이렇게 많이 내요?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과제들은 그 비중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뭐 간단하니까 이따 끝나고 하지. 바로 다음 시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놀아야지 하면서 과제가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모님께 그 과제가 어려운 과제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밀리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협조를 먼저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결국 힘들다고 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과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그 과제가 뭘 하라고 하는 건지 과제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이 과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제가 뭘 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그 아이들의 상태를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 그 시간만 가지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아집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스님께서 그 컨텐츠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이 과제는 이런 의미야 하고 설명해 주시는 영상이 있으시면 또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에게도 그런 영상을 제가 찍어 놨으니까 그것을 한번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과제 해독이 안 되는 것이 과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이렇게 과제에 대한 해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러면 나 할 수 있어 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할 수 있어 하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런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기는 모르는데 뭘 모르는지가 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게시판에 올려라. 또는 그 부분을 스님에게 연락해서 물어봐. 이렇게 비로소 이제 아이들에게 스님이 열어두신 그 과제에 관련된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제 자체를 이해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대면 수업에서는 그런 과제들을 친구들과 같이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혼자 하다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요. 친구들과는 막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과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참 힘들겠구나. 그거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말상대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과제 자체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상대를 해주시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지난 해까지 해서 다 배워야 되는 어떤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제에 있어서 결손이 일어나는 거네. 이렇게 아이의 학습 결손의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해봤는데도 여전히 잘 모른다면 이 작년에 배웠던 내용인데 복습을 좀 해야 되겠어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따로 좀 지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어떠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과제와 관련해서
학부모님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면 이런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일까요? 또는 이런 부분에서는 해보셨나요? 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아이의 그 과제가 안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또 진단도 해 주시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면은 선생님 과제 좀 적게 내줘요. 아니면 과제 좀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 좀 단순 불평 하는 그 학부모님의 마음 상태가 조금 풀어지면서 스님에게 굉장히 전문적인 도움을 내가 받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상황이 되면 너무 느슨해지고 과제도 공부도 대충 하는 것 같고 노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불안해집니다. 근데 상당히 열심히 했던 아이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불안이 좀 느껴지시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중위권에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그 하위권으로 가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또 많은 부분은 실제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모습인데도 부모님의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염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 온라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방학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고 그 부모님의 불안에 대해서 좀 공감을 같이 표현하시면서 같이 염려를 표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냐면 온라인 수업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등교 수업을 하거나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 따라서는 잘 아는 아이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하는 것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죠? 많은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등교했을 때 다시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간단한 요약을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온라인 수업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 대면 수업에서 등교 수업에서 활동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수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고 좀 느슨하게 들어도 되는 것이고 대면 수업에 나가서 좀 잘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스님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학교의 방침과 스님의 방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 부모님의 생각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스님이 그렇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얘기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큰 생활의 규칙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잘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학생들의 흐름이 다시 대면 수업이 되었을 때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라든가 큰 어떤 흐름은 꼭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한두 가지를 붙잡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세하게 너 예습복습 하면서 수업 들어야지, 너 그거 들으면서 바로 문제집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최소한 몇 시간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관철시키려고 하면 아이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역시 관계가 매우 멀어지게 되고 기본적인 규칙조차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주실 때 큰 것을 잡으시고 작은 것에 있어서는 조금 놓아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는 그 지침이 역시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초조하거든요. 이 상황이 우리 아이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마음을 추스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규칙을 만들어서 지켜볼까 하는 지도를 해주십시오. 큰 규칙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소소하지만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얘기를 같이 해주시는 것, 균형 잡기가 학부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는 것도 많이 떠오르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선생님들과도 많이 나눠보시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